스타벅스 오늘의 책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는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 격차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며 디지털 방송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급 공무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 대응책은 있는지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의 저자이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고삼석 교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그 책 제목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라는 것은요,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과 활용,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정보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 간의 격차를 디바이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는 이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르는 정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그런 거죠? 원인을 분석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법들을 지금 외국 사례를 준용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내년 연말에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떤 흐름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1997년에요. 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본 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범정부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연말에 모든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까? 텔레비를 전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TV라 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필수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생활 필수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국내 그 TV 보급률을 보면 지난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지금 TV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예. 이 모든 분들이 보면은 지금 TV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여가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들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TV를 지금 내년에는 완전히 지금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내년 12월 31일을 기해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게 지금 디지털 전환 계획의 골자입니다. 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예.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지털로 되면 우리 생활에서의 변화 또는 텔레비전 속에서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예. 흔히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보시게 되면 뭐 좌측 상단에 HD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HD라 하면 고화질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TV의 5배 정도의 고화질이 지금 가능하고요. 음질 또한 이 CD급의 음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T-거버먼트나 T-커머스 그리고 SNS 같은 소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TV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TV가 하는 겁니까? 기존의 TV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도에 컬러 TV가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컬러 TV 도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혁명적 변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라 하면 어떤 변화였냐면은 흑백의 콘텐츠를 이제 컬러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TV 차원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보는 기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TV, 스마트 TV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단순히 보는 TV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용하는 TV의 개념입니다. 즉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에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보 검색, 그 다음에 뱅킹 업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TV는 가정 내 복합 정보 단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어느 정도 디지털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디지털 TV를 새로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한테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뭐 첫째는 디지털 TV 수상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서 D2A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즉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용자들이 그 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제 수신기를 보급해주는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 한동안 디지털 TV 사는 붐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D2A 컨버터라고 그러거든요. 그 D2A 컨버터를 보급을 할 경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지털 방송을 이용할 경우는 고화질이 이제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방향 서비스는 일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용자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송을 이제 이용한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여타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혜택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없는 분들, 그분들과 그다음에 그걸 산 분들과의 격차도 이제 시작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보 격차를 하는 것들이요. 이제 그 기본 원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신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그 재원과 역량에 따라서 디지털 방송에 그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격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접속의 기회를 갖는 사람들은 정보를 이제 취득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취업의 기회, 그 다음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떤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그 불균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라 하면 그래서 디지털 함정에 빠진다 내지는 디지털 악순환 구조에 빠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라 하면 그러한 디지털 함정에 빠져 있는 이용자들을 구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디지털 악순환 구조의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주로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정보화 시대에 나타났던 정보 격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스마트폰 이용, 그다음에 스마트 TV 이용에 있어서 정보 격차 또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것들은 개인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지금 이 책의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라는 이제 책 제목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정보의 격차를 줄여가는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일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일단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요.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정책의 입안자와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자로서 정책의 어떤 그 비전이나 가치에 있어서 균형을 일단 그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즉 그 사업자와 이용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가치와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추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균형을 잡아주고 이해를 적당히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의 역할이 어느 한쪽에 좀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그 학계와 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네. 한쪽에 편향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예. 그것을 다루는 정부의 어떤 방식 이걸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요 2002년부터 매년 지금 정보화 실태조사, 정보 격차 지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PC화하고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그 정보 격차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교의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일반 국민 대비 4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령 인구, 그 다음에 저소득층, 농어민 인구.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정보격차 연구에 있어서 4대 취약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국민 대비 이 4대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이제 그 실태를 이제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컴퓨터하고 인터넷 부분에 대한 접근 격차는 일반인 대비 이 4대 취약계층의 그 정보화 수준이 90% 정도 지금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 접근 부분에 즉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정보 격차가 거의 해소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아주 큰 보고 차이는 있습니다.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컴퓨터하고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기기들을 잘 이용하느냐, 거기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콘텐츠들을 잘 이용하느냐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용과 활용의 격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취약계층은 일반인 대비 현재 약 50% 정도의 그 수준의 그 정보화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정보의 이용과 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그 격차라는 것들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도입에 따라서 스마트폰 도입에 있어서의 격차 문제가 지금 또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에서 일반인들을 100으로 봤을 때 이 4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10% 미만의 그 접근, 즉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만. 비율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네요. 10명 중에 1명이다. 이제 문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스마트폰에서의 정보 격차, 그 다음에 디지털 TV나 스마트 TV에서의 정보 격차, 이러한 격차들이 이제 중첩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라는 디지털 미디어에 따르는 정보 격차의 문제는 일종의 우리 삶에서 서로가 정보를 향유하는 것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뭐 정보 민주화라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정보 민주화 내지는 디지털 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유럽에서 보면 2005년도에요. EU에서 디지털 통합에 관한 정책 보고서 I2010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한 사람 간의 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ICT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경우는 그 삶의 질 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취업의 기회와 같은 좀 더 나은 기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네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어떤 이 정보 격차에 대한 그 접근 그 시각의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정보 격차를 해소해 준다 이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정보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 서구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정보격차 해소 정책 내지는 디지털 통합과 복지의 정책이라 함은 이게 시혜성의 정책이 아니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미디어 정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또 우리 삶의 질
예, 우리 행복 이것과 연관돼 있는 정책이다. 예, 바로 맞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디지털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상당히 그냥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간이 좀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과 이제 밀접한 건데요. 예. 고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정보 격차가 관련된 연구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걸 찾아내려고 하셨던 겁니까? 기존의 연구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디지털 TV하고 방송, 즉 특히 이제 내년에 디지털 전환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 디지털 방송과 TV에서의 정보 격차라 그 논의는 어디에서 출발점을 두고 있냐면은 PC하고 인터넷에 대한 정보 격차 논의의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실증적인 연구는 없이 이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는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이론적 논의들을 그대로 디지털 방송과 이 TV 부분의 정보 격차 논의로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실태는 어떤지 그건 이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특히 그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 연구에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첫 번째 있고요. 우리가 흔히 탁상 공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과연 디지털 TV하고 방송에서 정보 격차 실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증 연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농어민,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료를 활용하기는 상당히 빈약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정보 격차에 관한 실증적 연구,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붙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존 연구들이 어쩌면 부분적이거나 또는 이제 그 정보 격차를 전제하는 그러면서도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보완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왜 정보 격차가 일어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서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정보 격차 연구에서 보면요.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성, 그리고 연령, 그리고 거주 지역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 계층 요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정보 격차는 주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특성 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어떤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자신감을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미디어를 이용했느냐는 이용 동기 변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사회자본이라든가 문화자본이라는 개념들을 새롭게 적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교육, 연령, 소득성, 지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개인적 특성 부분까지를 같이 하는 이제 이런 연구다. 기존의 연구의 어떤 문제점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디지털 방송이 더 앞서간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정보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책에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모범적인 국가 하면 이제 미국, 영국, 일본을 이제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분석을 해본 이유가 도대체 왜 이들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의 모범적인 국가로 이제 거론이 되느냐 이렇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이 대단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용자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정부에서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한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성공적이었고 선진적이다.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일정 정도의 좀 차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주신 부분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해가면서 2012년 내년 연말에 디지털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일단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 예. 왜,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 내가 디지털 방송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금 관심과 이해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과 연계가 되냐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범위들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채택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원할 경우는 D2A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무료로 이제 2장씩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 장의 쿠폰을 지금 배포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적인 이제 국가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거기는 중증 장애인들, 그 다음에 75세 이상의 노인들처럼 디지털 전환의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그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화된 도움 계획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약 4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법도 나오긴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의 해법이 필요한 겁니까? 2012년 디지털 전환 앞두고.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말에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이 정책의 기조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 전환 정책이라는 게 사업자 중심 그리고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수용자 중심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우선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 추구에 있어서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자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뭐 금년부터는 다행히 수용자 지원 정책에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어떤 혜택들이 온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어쩌면 그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민의 권리로서 접근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어떤 정책의 철학이라 할까요? 기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TV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얼마의 돈을 번다. 우리 이제 되게 이런 뉴스 중심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수용자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는 결국은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못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홍보도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인구들이 대략 한 16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한 20%도 안 되는 약 29만 가구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 지원 예산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규모가 작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고삼석 교수님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지난 참여정부 때입니까? 그러면? 참여정부 5년 동안요. 디지털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겁니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셨군요. 우리가 흔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순장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 혁신 담당관 하시다가
행정관으로 또 근무하실 때 방송 정책을 담당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런 일의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교수로 학자로 역할도 함께 어떤 정책 전문가, 정책가로서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시면서 마칠까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제가 이제 정책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을 해봤고요. 또 집행하는 과정을 좀 관리 감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정책 분야에서의 저의 역할은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학계에 남아서 그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좋은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정부의 어떤 정책의 감독 내지는 관리를 좀 하면서 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하는 게 앞으로의 저의 역할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평등, 정보의 민주화에 고삼석 교수님의 경험과 또 학문적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